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기필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을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 쇠말뚝을 100몇 개인가 박았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그 쇠말뚝 박은 것을 미리 금속 탐지기로 좀 찾아보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무슨 관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박정희 대통령 무덤을 누가 훼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태환 의원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 무덤을 훼손했나 안 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저 뒷부분서부터 목 부분을 잘라서 박정희 대통령 무덤을 훼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무덤을 회복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겼던 박근혜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저놈들이 쇠말뚝을 받고 저놈들이 무덤을 훼손하고 역사책에서 지워버리려고 할까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저놈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 대한민국 구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파해치려 할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그냥 지금 탄핵 항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탄핵을 해놓고 탄핵이 잘못됐는데 탄핵은 국가와 민족과 역사패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을 훼손하고 역사를 훼손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쇠말뚝을 1000개를 박아서도 상관이 없고 10,000개를 박아서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애국 시민이 있는 한,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는 기필코 대한민국 역사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새로 아로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은 무효입니다. 탄핵은 결의와 민족과 역사패 대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탄핵을 해놓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경제가 제대로 됩니까? 국방이 제대로 됩니까? 외교가 제대로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역사책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역사적인 야만적인 기도는, 이 천일 공로할 기도는 끝났다. 잘못됐던 것이 밝혀졌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양반들이 무슨 북한에 인도적으로 쌀을 갖다 준다고 해요. 예, 굶어 죽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쌀을 갖다 주는 것 일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바보 같은 짓, 아니 미사일 쏘면 갖다 바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조해서 이북이 핵폭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이 알려졌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북한의 핵 개발을 김대중 대통령이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유엔들이 김정은 정신 차리라고, 김정은이에게 이제 미사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핵 개발하지 말라고, 핵을 포기하라고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데, 걷다가 불량미를 주는 건지 뭘 주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쌀을 갖다 줘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과 같이 저는 이해 못해요.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깡패 집단은 몽둥이가 약이에요. 깡패 집단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국제사회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핵도 포기하고 남침할 수 있는 야욕을 그들이 스스로 우리 이제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기간이에요. 지금은 혁명 기간이에요. 5.16 혁명과 같은 위대한 태극기 혁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혁명 멍멍독이에요. 촛불혁명은 촛불 쿠데타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천번 만번 양보해서 지들이 촛불로 나라를 뺏어서 지들이 뭐 잘하는 거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좀 점수를 줄 수도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짓 해놓고 나라를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혁명 상황이 필요한 것이고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이 태국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 대표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대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맨날 사과 그러니까. 그런데 대구 사과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죠? 위로 올라왔다 그러대. 이제 대구에 사과 별로 없다 그러대. 예, 여러분, 왜 걸핏하면 사과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상시에는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사는데 나라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나라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무슨 사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대변인이라고 그랬다고, 뭘 놨다고 그랬다고 사과하고, 무슨 5.18 얘기했다고 뭐 사과하고 징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보수를 가지고는, 그렇게 나약한 우익을 가지고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 혁명사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바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세력이 뭉쳐야 한다.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뭉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맥을 잇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준 거 잊지 않고 계세요?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 애족 시민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여러분 여기 행진할 때 보면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연설할 때만 해도 그냥 좋아하는 건 있는데 좋아하는 걸 잘 표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행진할 때 보면 박수치고 환호성하고 꽹과리 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역사는 우리 편이고요. 이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돼요. 탄핵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효가 선언이 되고,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히 옥문을 걸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저 청와대까지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애족 시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 삼창을 하는 그날이 오면 태극혁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며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끊임없이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또 각자 생활 전선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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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셨죠? 축구 시합하는 거 보셨죠? 안 봤어요? 이거 봐, 역시 우리 애국당 당원 여러분들은 다르네요. 저는 어저께 축구 봤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네. 일찍 자고 오늘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데뷔를 못 해가지고, 제가 한국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잘 모시고 왔죠? 이분이 아마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잘한 것이 탄핵 반대한 것이다. 제가 막 눈을 부릅떴어요. 탄핵 찬성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목표를 벌어버린 거예요. 원래 할 분도 아니지만 이분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은 오늘 태국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저 화장실에 갔었어요. 힘들어서. 어떤 어른이 저보고 이래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어른 들으셨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렸어요. 우리 조원진 대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기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저희가 이 길을 통해서 대통령 뵈러 갔어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권석창 의원처럼 저놈들이 설마 대통령을 탄핵할까? 김모식이, 유모식이 이 썩을 놈들이 대통령 싫다고는 하지만
탄핵까지는 할까? 많아봐야 한두 명이 꽂지, 대여섯 명이 꽂지, 110명, 120명이 된다는데 최소한 100명은 반대했겠지,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개혁 주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 우리 뭐하든 많은 우리 강요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또 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감옥에 가둬놓고 도저히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서를 써야 되겠다. 죽음으로 유서를 쓴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유서를 수십 번 썼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95살 낳으신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가족들한테는 다 유언했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사실은 60살 조금 넘었는데 살 만큼 살았다. 누릴 만큼 누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세 질 만큼 졌다. 이제는 내가 대통령에게 은혜를 갖고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비끓는 호소를 하고, 나는 한강에서 떨어져 죽는 게 제일 편하대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데 심장마비가 돼요. 제가 모든 우리 식구들한테 모여라. 내가 어머니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한다. 이것은,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온 국민에게 이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리고 탄핵의 무효를 알리고,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밟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이 제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죽기 직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탄핵이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바지 달고 그래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제가 한국당 안에서도 왕따예요. 왜 왕따냐? 탄핵 백사 만들어라.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가 돌아온 놈들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게 하는 거, 야 이놈들아, 최소한도 잘못했다 그러고 무릎 꿇고 국민에게 빌어라.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얼마나 왕따인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 쇠발뚝을 수백 개를 박았대요, 이놈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역사에서 애들이 배워서는 안 되니까. 왜? 훌륭한 대통령인데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간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교조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 폄하하고 하는 일들을 이놈들이 맨날 회책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새꼬챙이까지 박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되겠지만, 어떤 놈들이 했는지 밝혀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다 만개 수천 개 박아도 이놈들아, 우리는 애국 시민이 있고 태국 시민이 있기 때문에,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좋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당원이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해서 웬만하면 야단 안 치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당원처럼 보입니까? 애국당원처럼 보입니까? 애국당. 이미 한국당에서 잘렸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연천에 있는데 거기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가기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무슨 당대표가 웬만하면 뭐 심심하기만 하면 사과해요. 뭐 5.18도 잘못했다. 무슨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것도 잘못했다. 대통령 뭐 어쩌고 한 것도 잘못했다.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틀린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잘못됐다 그러고 사과한다 그러고. 아니 5.18 유공자 명단 밝혀라. 니들이 잘한 거 뭐냐. 5.18 때 일했던 진상 밝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죄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당에도 좋은 의원들 꽤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의원들을 그렇게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렇게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보수 우익 정당이 해야 될 일인가요?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아저씨들 믿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 아저씨를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자. 와 봐라. 그랬더니 우리 권석창 의원이 저한테 야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오늘은 확실히 뭐가 다르구나.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표에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당신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정치한다고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저희 책임이 제일 크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난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비난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 출근하지 못하다. 저는 그때 생각할 정도로 저희 죄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 비난받아서 죽으면 저 죽는 거는 안 두려워요. 저 죽는 거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정치 못하게 되는 거 겁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분들일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평상시 같으면 나도 죽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아있는 태국기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하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해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용기가 솟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왜 좀 더 일찍 여러분을 못 만났을까, 제가 아쉬워요. 제가 사실은 저 한국당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 저러다가 혹시 대한민국 보수를 망치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 저러다가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보수가 진짜 완전히 길거리에 아스팔트에 나가앉으면 어떡하나, 별별 걱정을 다 했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보수 진영에, 우리 한국당도 보수 진영이라고 합시다.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5가지 자탄이 많지만 보수 진영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바른당은 보수 진영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여당은 이른바 저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1당, 2당, 3당, 4당, 뭐 정의당, 평화당, 원당 해가지고 4-5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당, 2등, 3등, 4등 이제 1등대, 2등대, 3등대, 4등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보수도 1중대, 2중대, 3중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대예요. 한국당이 1중대고 다른 당은 중대로 쓰지도 말자고 그놈들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평생 선거운동을 해가지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삐져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픽픽거리는 젊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삐져있는 사람 제가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윽한 눈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꼭 이겨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모자라요. 아직도 힘이 모자라요. 아직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여러분들 태극기 애국애족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내십시오,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이 돼야만, 그리고 확실하게 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들어올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국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6%가 뭐 옛날에는 보수가 36%였는데 이제는 지들이 36%래요. 그래서 14% 끌어오르는 건 일도 아니고 다음 선거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긴다 어쩐다 멍멍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저희 주변에 있던 보수 진영이라고 했던 우리 의정부에 있던 사람도 민주당이 다 해먹어. 너무 오래 해먹으니까 대통령도 민주당, 뭐 모든 도지사도 민주당, 지의장도 민주당 다 해먹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은 뭘 잘 몰라. 나라가 지금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잘 몰라. 지금 사탕 하나 얻어먹느라.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이런 사람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국회도 물론 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좌빨 이상한 사람들 진보 이런 사람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 징계하라고 난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젖먹는 힘까지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의 양종철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그저 서훈 국정원장하고 뭐 4시간 만났던 얘기 보셨어요? 네. 저 여당에 가서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 정권 바뀌면 감옥 가야 돼요. 총선 개입.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하지만 소문을 돌아서 청와대에서 7명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지역의 여론은 어떠냐, 태극기는 어떠냐. 그런데 제가 슬쩍 들어보니까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은 말랑말랑한데 저놈의 태극기 든 놈들 때문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가지 얘기합니다만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이건 여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용서해 주자고요. 만약에
뭐 김모씨가 됐건 유모씨가 됐건 박모씨가 됐건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큰절하고 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한 서너 대표에서 봐주면 안 될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호각성한 사람들,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나중에 따지자고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내년 총선은 말이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요번 여의도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혁명적인 상황에서 여의도판을 여러분이 새로 짜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어떤 젊은 우리 누가 연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유학 가겠다는 건 많아요. 집 꾸며놓고 증권도 해약하고 유학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민 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내년 4월에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여러 애국 시민들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의도서부터 4월달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혁명, 태극기 혁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깁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